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죠. 자, 오늘은 제가 괜찮은 툴식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시계는 볼 바이오맨 빅토리. 아마 최근에 시계 취미를 접하신 분이라면 이 볼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 던지는 볼 말고요. 그래도 예전에 국내에 수입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고 좁은 국내 시계 시장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이때까지 본 볼은 나름 괜찮은 헤리티지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덴티티도 나름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한 가격에 홍보만 잘한다면 자리를 잘 잡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모델은 다시 새롭게 런칭하는 국내 공식 수입사에서 빌려주셨거든요. 제가 또 이 모델을 나름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볼은 미국 철도 시계라고 불릴 만큼 미국하고 꽤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이 모델 케이스백만 봐도 철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차에 의한 시간 오차로 열차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1891년에 4분의 5차로 클리브랜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오하이주에서는 보석상이자 정확한 시간 계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던 웹스터 클레이볼을 고용을 했는데 이 볼이 철도의 모든 시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만들고 철도 표준 시간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레일로드 스탠다드라고 불렀는데 향후 나오는 모든 볼 시계에 레일로드 스탠다드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 이후에는 시계 브랜드를 만들고 미국에서 유명한 8개 시계 회사를 모은 다음에 회종 시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이때 상표도 오피셜 레일로드 스탠다드인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 로고 밑을 보면 오피셜 레일로드 스탠다드 정말 멋지죠. 제가 본 이 볼은 정말 미국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바이오맨 빅토리 미국 기차의 기관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모델. 제가 왜 이 모델을 골랐냐면 나름 볼에서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226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가격이지 않나. 여기서 조금만 더 비쌌다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툴시계. 사실 툴시계라는 개념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모델을 굳이 말한다면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일 먼저 편안한 케이스 크기하고 두께. 케이스 크기는 40mm, 케이스 두께는 11.3mm, 러그 투 러그 48.5mm, 러그 20mm.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손목이나 적절하게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 특히 실버 다이얼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으로 교체해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또 다이얼을 자세히 보시면 클루드 팔이라는 기호시 패턴이 들어가 있죠. 시계 시장에서는 나름 꽤 잘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피라미드 모양을 반복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면이 많다 보니까 빛을 받으면 정말 다채로운 느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실버 컬러이다 보니까 핸즈하고 인덱스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형광등 이런 데서 보면 가독성이 정말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시계를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보면 이 미니 핸드하고 이 세컨드 핸드 끝을 약간 굴곡을 줬습니다. 특히 이 세컨드 핸드 뒤에 부분, 이 볼 로고 하나만 봐도 이 시계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만약 이 다이얼 패턴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모델 말고도 노멀한 엔진 턴드 다이얼이나 선버스트 다이얼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그냥 취향 차이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선버스트 다이얼은 기존에 우리가 맨날 보던 브러시드 처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호쉐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흔한 다이얼이 아니라서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베젤 정면. 베젤을 보면 층을 한번 주면서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시계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또 폴리시드 처리된 베젤하고 케이스 전체에는 브러시드 처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피니싱을 해놓은 것 같고, 이 엣지 부분이나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제가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고, 이 케이스 측면을 보면 러그 모양이 얇게 뻗어 나오면서 약간 볼륨감 있게, 이런 부분들만 봐도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브랜드에서 이런 피니싱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즐겁네요. 결론은 피니싱은 흠잡을 데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 저는 이 브레이슬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레이슬릿 형태가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살짝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튼튼해 보이는 건 있지만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 클라스프에 익스텐션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손목이 약간 부으면 타이트하고, 또 안 부은 날은 약간 헐렁한 것 같고, 그래도 뭐 5쯤 되니까 거의 다 딱 맞긴 해서 뭐 그냥 저냥 찰만은 합니다. 그 다음은 이 크라운. 이 크라운이 케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인데,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크라운 가드도 없다 보니까 약간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정말 편합니다. 이 크라운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았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는 기준이 심플한 온리타임 디자인. 여기에 데이트 기능까지 더하면 아무래도 실생활에는 정말 편리하겠죠. 근데 제가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살짝 이게 아쉽네요. 글라스는 살짝 오목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게 보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절한 100m 방수. 툴식이라면 무조건 10기압은 떼어야 한다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야광. 보통 볼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징이 바로 이 마이크로 가스 튜브인데, 제가 예전에 마라톤 지사르 리뷰에서도 말을 했었죠. 이 작은 마이크로 가스 튜브에 트리튬을 넣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 방사능 물질이긴 한데 안전은 합니다. 이 트리튬 야광의 특징은 굳이 우리가 빛을 안 받아도 발광이 잘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광 밝기만큼은 안 돼요. 밝기가 살짝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그냥 잔잔하게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명은 대략 25년 정도 갑니다. 아무래도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죽기는 죽습니다. 보시면 12시하고 핸즈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야광 해놓았는데, 이거는 밤에 빠른 시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빠르게 시간 판단이 되라고. 이외에 기본 이상은 하는 항자성하고 충격 방지. 그래서 내구성에도 정말 자신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가 칼리버 볼 RR1103. 이 무브먼트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에타 28242나 셀리타 SW200-1, 이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이용한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엘라보레크 이 외관에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받아들일만 하지 않나. 그래도 아쉬운 건 파워 리저브가 38시간, 이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볼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리뷰하게 된다면 더 높은 모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볼이 지향하는 튼튼함,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툴 시계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급스러운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소개하기 괜찮겠다, 리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모델을 골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티크 오픈이 1월 22일 토요일 이때 한다고 하네요. 제품 이벤트로는 호환이 가능한 볼 레더 스트랩 35만원 상당을 준다고 하고, 다음에는 제가 더 높은 모델을 요청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이 가진 기술들이 정말 많아요. 다 소개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이바이.